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생성형 AI 사용자 중 2023년 유료 구독 경험자는 전체의 0.9%, 2024년은 전체의 7%로 작년 한 해 동안 7배 이상 증가했다. 오픈 AI에 따르면 한국은 챗GPT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전 세계 상위 10개국 안에 들고 유료 구독자 수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한국은 챗GPT 사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다. 우리 학교 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AI 사용과 관련한 게시글을 찾아보았다. 자료 찾기에 편하다. 정보 조금 주고 작성해달라고 하면 다 써주니 조금 수정하면 끝이다. AI는 최고의 발명이다 등 AI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 학교 학생들의 삶에 밀접하게 들어온 AI,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BBS는 학부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18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239개의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AI 사용 경험 유무에 관해 질문한 결과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239명 중 236명, 사용한 경험이 없는 학생은 3명으로 약 99%의 학생이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I 사용 경험이 있다고 밝힌 학생들은 학습에도 AI를 사용했을까? 236명 중 학습에 AI를 사용했다고 답한 학생은 230명,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은 6명으로 약 97%의 학생이 AI를 학습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제 작성 시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236명 중 218명이 과제에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18명이 없다고 답했다. 약 92%의 학생이 AI를 과제 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한 경험이 없는 학생은 단 8%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을까?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 현장에서의 AI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논문을 검색하고 요약할 때 AI를 활용해요. 만약 영어로 된 자료라면 번역을 요청하기도 해요. 과제 리포트를 다 작성하고 난 뒤에 맞춤법 오류가 난 것이 있는지, 논리적 오류가 존재하는지, 보완할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요. AI 사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AI의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대부분 원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의식에 어긋나요. 과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사용해요. 먼저 리포트 주제를 추상적으로 정한 뒤에 AI와 함께 주제를 구체화시켜요. 강의 자료를 요약하고 시험 예상 문제를 출제할 때 사용해요. 그리고 강의 중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의문이 생기면 교수님께 질문하기 전에 AI에게 먼저 물어봐요. 발표 준비할 때 발표 내용을 정리해서 대본을 작성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발표 후에 예상되는 질문이나 답변을 만들어달라고 해요. 그럼 학생들은 언제부터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을까? 제가 한 3년 전에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니네 혹시 챗GPT라는 걸 아니?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10명 중에 학생 중에 한 1명 혹은 2명 정도가 들어봤어요. 그럼 내가 사용해봤니? 라고 물어봤을 때 사용해본 적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학기 말이 되었을 때 학생들이 이제 뭔가 타이핑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강의한 내용들을 저한테 묻기보다는 챗GPT한테 이제 비대면으로 묻고 있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국민대학교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2023년 3월 전국대학 최초로 인공지능 교수학습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정보를 선별하고 진실을 확인하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인공지능이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는 대학의 고유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서 창의적 질문과 논리적 비평만이 나의 지성입니다. 2023년도에 그 강령이 만들어졌을 때 행동윤리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대학의 교수님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지금 소개가 그 전년도에 소개가 됐었고 3월 달이면 사실 얼마 되지 않은 1년도 안 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이것들을 경험해 보신 교수님들이 이게 진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대학 교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좀 더 빠르게 그 시간이 도래하기 전에 그 윤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행동윤리 같은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가이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행동 지침들은 나와 있긴 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이나 세부 규칙들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AI를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학 교육의, 국민대학교의 방향성을 이제 제시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리 강령을 발표했을 당시보다 AI 사용률이 높아졌는데 수정하거나 세부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없나요? 기본적인 원리 원칙은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윤리, 강령 윤리에 있던 것들은, 지침들은 아마 지금 현재에서도 유효할 거고, 앞으로도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일부 규칙들에 대한 세부 조건들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전히 그것들은 현재에도 통하고, 미래에도 통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리 강령 발표 이후 강의에서 AI를 활용하기 시작한 교수님을 만나 뵈었다. 어떤 강의에서 AI를 활용하셨나요? 저는 이제 광고 미디어 학부에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미디어 그리고 이제 미디어 특강에서 AI를 활용을 했고요. 실습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본인들이 기획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이 수업에서 그렇게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AI를 활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I라는 게 너무나 급속도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이제 누구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디자인 민주화라는 부분을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았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통해서 과연 인문대 학생들도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좀 본인들이 적응을 하면서 새로워질 수 있는지 변화를 보기 위해서 접목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태도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 집중력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면서 본인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어떤 뭉뚱그려서 가능성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돼서 자기께 나오니까 자기가 거기에 이제 몰입이 돼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더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려고 방향성을 계속 잡아가던 그런 이제 수업의 태도들의 변화를 좀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AI 활용 수업을 수강한 학생,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AI 활용 수업을 수강한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30초 정도 분량의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기말 과제를 진행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광고 기획부터 영상 제작까지 모든 단계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AI 활용 수업을 수강하며 느낀 점이 있나요? AI에 입력하면 금방 제가 원하는 작품이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지 않아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좀 더 명확하고 섬세하게 입력을 했더니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얻을 수 있었고요. 작품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AI가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취업할 시장에서도 요즘 AI가 많이 활용되는 것 같은데 학교 수업을 통해서 AI를 한번 활용해보니까 취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 학교 수업에 적절히 활용되다 보면은 나중에 많은 경험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학 교육 현장에서 AI 도입에 바람이 부는 가운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대학 교육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에 발맞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몫이니 학교는 이제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 교육에서 AI를 도입하면 학생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고 학습 몰입도와 참여도가 높아져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출석이나 간단한 일일 과제 등의 비중을 늘려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성실성과 같은 요소를 더욱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AI 사용 능력을 기르기 위해 AI 활용을 장려하는 것은 좋지만 AI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AI를 활용하되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AI 사용은 불가피하므로 전공마다 효과적이면서도 적절한 사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편리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불안하다고 말한다. 중요한 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가 아닐까?
대학 교육 현장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떨까? 그냥 심플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AI가 도움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거야. 최근까지 증명된 거는 AI를 쓰면은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를 적극적으로 써야 되고, 그걸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것 같아요. AI 시대에서 교수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시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교수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학생이 교수와 AI를 같이 바라보다가 이 교수로부터 나오는 정보나 자원보다 AI가 훨씬 앞선 부분이 많다, 풍부하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교수가 정말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AI와 겨뤄야죠. 교수는 AI를 활용하면서 AI와 겨뤄야 되는 학생의 교육을 놓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교수가 뭘 해야 되냐라는 거에 첫 번째로는 아까 이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그 전공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전공의 내용들이 데이터로 어떻게 바뀌고, 이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꺼집어내고 어떤 게 문제인지를 분류할 수 있고 하는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학생들이 배워야 될 거고, 그 부분을 잘할 수 있게 교수가 도와줘야 될 영역이죠. 아직은. 교수가 어느 정도 포지션에서 학생들한테 지식을 전달하고 어느 정도 포지션에서 학생들한테 지적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새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이 똑같아요. 단순하게 옛날처럼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쪽에 교수는 더 이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는 AI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거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가이드 역할로 바뀌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은 어떻게 역할해야 할까?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논의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AI 교육, AI 리터러시 등 AI 활용의 중요성에 관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올바른 AI 활용의 윤리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AI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공론장이라든지 또 대학의 역할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길러야 할 역량이 있다. 바로 AI 리터러시. 그게 뭐길래? AI 리터러시는 우선적으로 AI 활용 능력이겠죠. 그래서 이제 AI를 활용하면서 AI의 장점들을 취하는 그런 능력인데, AI가 뭐 모든 이제 정답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활용한 데이터에 기반한 얘기들이고, 또 AI가 이제 AI를 활용하면서 이제 뭐 창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겨나. 그러니까 우리는 주체로서 AI를 활용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누가 이걸 창작한 것인지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는 것이죠. 또 AI가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hallucination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환각이죠.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거짓말도 해요. 능청스럽게. AI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요? 교수자와 피교수자, 이제 학생이 함께 AI를 상수에 두고 서로 이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다 오픈을 시키되 AI의 역할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AI 리터러시에.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는 AI를 활용했던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AI 교육의 핵심이 AI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활용하게 하되 AI의 역할이 무엇이고 나의 역할, AI를 활용하는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AI를 활용하면서도 항상 비판적이고 성찰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AI에 편승하기보다는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AI 윤리 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AI는 그냥 친구다. 굉장히 똘똘한 도구라는 거죠. 시대의 깐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AI는 나의 일부다. 우리는 지금 AI와 함께 살아가는 세대다. 어떻게 잘 활용할지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질문이 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은가? 기술은 도구일 뿐. 방향을 정하는 건 결국 우리다.